50대 후반인 그녀는 무난하고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했고 지난해 봄에 은퇴했다. 가족은 결혼해서 독립해 나간 아들이 하나 있고 저축과 연금으로 노후의 경제 문제는 큰 걱정이 없었다. 그런데도 은퇴 후 1년이 지나가는 지금 그녀는 삶의 활기를 잃어버린 것 같다. 뭘 해도 마음 한편에 허전한 느낌이 있습니다. 꽉 차오르는 순간이 없다고 할까요? 하루하루 그냥 시간만 보내는 기분입니다. 은퇴 이전에는 어땠나요? 물론 직장을 다닐 때도 은퇴 후 어떤 생활을 기대하고 준비하셨어요?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찾는 가장 유용한 도구라는 코칭 정신을 이어 독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은퇴 후 50에서 60대를 위한 코칭 사례집 50에 하는 나 공부. 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은퇴 후 바뀐 일상,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일거리나 역할, 가족과 지인과의 관계, 나이듦과 상실, 죽음에 대한 마음가짐 등 새로운 문제 앞에선 5, 60대를 위한 책입니다. 50고개를 지나며 라이프 코치가 된 저자는 물론 지금은 환갑이 넘으셨고요. 인간은 교정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온전한 존재여서 해답은 밖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다고 믿고 지지해주는 것이라는 코칭 철학을 바탕으로 제2의 삶을 고민하는 동년배들에게 친절한 선생이자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코칭 과정을 읽다 보면 그 자리에 있는 듯 생생함을 느끼며 빠져들게 됩니다. 나이 드는 게 두려운 당신이라면 이 책을 펴고 셀프 코칭을 시작해보자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네요. 저는 물개박수치며 공감하며 읽게 되는 흥미로운 사례보다는 실천 가능한 것들을 담은 부분, 그것을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저자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과 좀 더 닿아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셀프 코칭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챕터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내려가는 길은 더 아름다울 거야. 잘 죽기 위해 잘 사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질문이 새로운 시간을 만든다에서는 나에게 필요한 108가지 질문 중 일부를 영상 보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끝인 듯 끝이 아닌, 무거운 듯 무겁지 않은 50에 하는 나 공부. 함께 들어보실까요? 내려가는 길은 더 아름다울 거야. 불안을 내려놓는 알아차림 코칭. 섬세하고 찬란했던 사물들이 모두 채색을 잃고 실루엣으로 꺼져가는 해질녘에 모두 안녕하신지 모르겠다. 해가 저물 때면 애써 밀어두었던 혹은 미처 눈 돌리지 않았던 울적하고 어둡고 끈적한 감정이 슬며시 올라오며 마음을 휘저어 놓기 일쑤다.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도 하는 이 아득한 시간에 나는 불안의 감정을 가장 많이 느낀다.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괜찮은 걸까? 내일은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지루하던 일상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 기대보다는 나쁜 일을 예감하는 불안감이 앞서온다. 불안은 진화의 자연선택이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모든 감정은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생존하기 위한 자연선택의 결과이다. 왜 행복한 감정은 빨리 사라지고 불행하다고 여기는 시간은 오래 머무는 것 같은지 진화 심리학이 잘 설명하고 있다.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오로지 유전자를 퍼뜨리는 데 유리한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 또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도록, 그러니까 불안한 상황이나 불행에 더 민감하도록 강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불안한 마음을 가지는 게 번식에 더 안전한 장치였다. 진화 심리학은
인간이 감정의 노예가 되는 인과관계를 밝히고는 있지만 그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불안을 관찰하고 그려보는 마음챙김. 마음챙김은 이들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불안감에서 벗어나기를 이슈로 감정의 경험을 나눈 뒤 마음챙김을 통해 알아차림의 시간을 함께 가져보았다. 첫 번째, 지금 떠오르는 불안감이 어떤 것인지 표현한다. 여기서는 표정과 시선, 몸짓 등 몸의 모든 감각기관을 언어로 사용할 수 있다. 나는 한 사람씩 무대로 나와 자신의 감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하게 했다. 내가 집을 비운 동안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고 게임에 빠져 있을 것 같아 계속 마음이 쓰여요. 아까부터 전화로 확인하고 싶지만 참고 있어요. 잔소리하면 역효과 날까 봐요. 참석자 모두가 공감의 웃음을 터뜨렸다. 다음 주에 새 제품의 광고 시안을 발표해야 하는데 준비를 못하고 와서 계속 그 불안감이 떠나지 않네요. 내일 돌아가서 끝낼 수 있을지. 몇 달 전부터 위통이 있어서 내시경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불안해요. 위암이라는 선고를 받을 것 같아서요. 이들은 불안감을 묘사하는 동안 걸어 다니기도 했고 앉아서 얼굴을 찡그리거나 한숨을 쉬기도 하고 몸을 떨기도 했다. 두 번째, 매 순간 변하면서 달아나는 마음을 붙잡아 이 순간의 욕구와 감정을 알아차려 본다. 다시 자리에 앉아 가부좌의 자세로 돌아온 뒤 나의 리딩에 따라 호흡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마음챙김을 시작했다. 처음부터 길게 하지 않고 먼저 3분 정도 워밍업을 한 후 몸의 느낌을 나눈 뒤 다시 7에서 8분 정도로 늘려서 한다. 3분 마음챙김을 기본으로 최대 10분까지 늘려본다. 몸의 한 곳을 닻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그룹으로 하는 만큼 나는 닻을 한 곳으로 통일해 주었다. 숨이 들고 나는 코끝에 의식을 집중하세요. 코끝으로 들어오는 숨이 가슴과 배의 어디 지점까지 들어가는지,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또 날숨을 쉴 때는 숨이 어디까지 시작되어 코끝으로 나가는지, 그 움직임에 의식을 모으고 코끝과 숨은 따뜻한지 어떤지도 느껴봅니다. 몸의 다른 부위로 의식이 가면 자기가 어디인지, 감각은 어떤지 알아차린 뒤 다시 코끝으로 돌아온다.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거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면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차리고 다시 의식을 코끝으로 가져온다. 마음이 떠돈다고 자책하지 않는다. 마음은 아주 짧은 순간에도 수십 가지 생각으로 떠돈다. 그걸 알아차리면 된다. 이 모임이 끝난 후 점심은 뭘 먹을까 생각했군. 일단 의식을 코끝으로 가져가자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다시 의식을 집중하고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차리고 또 집중하기를 계속 반복한다. 집중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 싶을 때 감각을 예리하게 한다. 코끝을 스치는 숨의 양이 아까보다 많은지 적은지 따뜻한지 차가운지 지금 이 숨이 들어가는 내 몸의 변화는 어떠한지 집중하여 살핀다. 3분 마음챙김을 하고 난 뒤 한 사람씩 알아차림의 느낌을 나누었다. 3분 동안인데 셀 수 없이 많은 생각이 떠올라요. 무슨 경로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천방지축 마음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코끝이 간질간질하고 자꾸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숨을 참다가 내뿜고 참다가 내뿜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잡념이 덜 나긴 했어요. 저는 코끝에 의식이 가 있다가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에 의식이 쏠리곤 해서 나중에는 아랫배를 닻으로 생각했어요. 거기가 부풀어 올랐다가 꺼졌다가 하는 걸 느끼며 수를 세고 있더라고요. 물론 사이사이 다른 생각도 했지요. 그걸 깨닫는 순간 얼른 마음을 다시 아랫배로 가져가면서 이게 마음 챙김이구나
했어요. 이렇게 서로의 느낌을 간단히 나눈 뒤 이번에는 7분으로 시작을 늘려 마음 챙김을 해보았다. 좀 전에 말로 표현한 각자의 불안감을 떠올린 뒤 의식을 닻으로 옮겨가게 했다. 위암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특정하고 위에 의식을 두려고 하니 이번엔 생각이 또 다른 데로 달아나요. 그래서 쫓다가 내가 불안을 찾아다니네 싶어서 바로 의식을 호흡으로 가져왔어요. 그걸 반복하다 보니 불안감이라는 감정에 내가 묶이지 않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신기한 경험입니다. 나는 아랫배를 닻으로 삼았는데 그곳에 의식을 모으다 보니 다른 데로 마음이 오래 떠다니지는 않았어요. 아이 생각을 하다가 바로 아랫배로, 또 아이가 지금 공부하지 않고 뭘 할까 생각하다가 바로 아랫배로, 그렇게 수십 번 했네요. 의식의 집중이란 걸 조금 알게 된 기분입니다. 이들이 말한 불안감은 각자에게 어떤 모양으로 느껴졌을까? 자신이 마주한 불안감에 대해 좋다 나쁘다 하는 판단 없이 바라만 보고 집중한 다음 마음 챙김을 함께 하면서 두렵고 불편한 감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해 보았다. 딱딱한 느낌이에요. 아마 색깔은 검은 쪽일 것 같고요. 만져보려고 하다가 두려워져서 물러났어요. 크기는 커졌다 작아졌다 하네요. 나는 날숨과 들숨 크게 하면서 그 감정의 덩어리가 한쪽으로 물러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것 봐라, 움직이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불안감을 관찰하고 그 느낌을 표현해보고 그러면서 변하는 자신의 마음 상태까지 바라보게 되자 구태여 거기서 벗어나려 애쓸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느낌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불안감이 오히려 조금씩 줄어든 것이다. 이들은 불안에 꽉 붙들려 있는 게 아니라 불안을 조금 떨어뜨려 놓고서 바라보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렸다.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부정하고 외면하기보다는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이 그 감정에 묶여 있었음을 알게 된다. 이때의 상태는 불안한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과는 다르다. 마음 챙김이 감정의 진행 과정을 파악하면서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마음 챙김을 한다고 해서 내면의 평화가 단번에 찾아오는 건 아니다. 다만 수시로 일어나고 변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는 느낌만으로 충분하다. 불안감 역시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의 미망일 뿐이며 그 감정이 내가 아님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마음 챙김을 제대로 하는 때일 것이다. 과거를 후회하는 그녀에게. 한국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진 기욤 미소의 소설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는 60살의 남자가 시간 여행으로 30살의 자신을 만나서 평생 후회해온 과거의 한순간을 바꾸는 이야기다. 시간과 사랑에 대해 말하는 이 소설은 만약 시간을 되돌릴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생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친구의 고백. 영화를 보고 친구 몇몇이 모여 과거로 돌아가 단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꿀 것인가로 대화를 나눴다. 아예 태어나지 않겠다는 염세주의자부터 남편과의 소개팅에서 애프터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쪽집게형, 20살 대학생으로 돌아가 지금과는 다른 멋진 인생의 설계도를 다시 그리겠다는 리셋형까지 있었다. 대학생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친구는 연구자가 되고 싶었다는 아쉬움을 자주 토로하곤 했었다. 가지 않은 길을 새삼스럽게 아쉬워하며 상상으로 탐색하던 그녀의 결론은 그러나 허무하게 끝났다. 전공을 바꿔서 공부하고 그게 업이 되었다면 또 그것도 힘들고 지루했을지 몰라. 학자의 길을 간 친구들 보면 그 분야도 연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괴로운 인간관계가 많더라고. 과업이 아니라
지적 욕구로 공부할 때가 즐거운 거지. 우리는 따먹지 못한 포도는 시고 맛없을 것이라는 여우와 신포도 우화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그녀에게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꼭 하고 싶었으면 어쨌든 했어야지 뭐. 애 키우느라 힘들다, 벌어놓은 돈이 없다. 모든 핑계 다 대고 현실에 굴복했으니 할 말도 없지 뭐. 공부를 다시 했다면 치러야 할 대가가 컸겠지. 그녀는 현실의 편안함을 택한 과거 자신의 선택을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환상으로 이제와 새삼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않을 정도의 현명한 나이가 된 것이다. 작은 날개짓이 수많은 변수가 되는 인생. 우리는 한순간의 선택이 태풍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는 나비 효과를 경험하며 산다. 브라질에서 잠시 펄럭였던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로 건너와 엄청난 돌풍이 되었다는 나비 효과는 사소한 사건이 커다란 효과를 가져온다는 뜻만 있는 건 아니다. 거기엔 하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도 있다. 하나하나의 선택에 따라 여러 다른 길이 이어지는 우리 인생은 그 여정 하나하나마다 다양한 변수가 있었고 끝나지 않은 그 길에는 아직도 수많은 변수가 남아있다. 가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과연 과거의 선택을 바꿀까? 마음이 가는 곳을 향해 내린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계속 정진할 때 그 가치가 빛난다. 비록 그 선택에 후회가 따르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마음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들어선 길이라면 온 힘을 쏟아 계속 그 길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연기 속에 있는 삶. 온 힘으로 계속 나아가야. 어제가 있어서 오늘이 있고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다는 연기는 우리 삶에 깊이 스며 있는 진리다. 세상의 모든 사물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종과 횡으로 얽혀 계속 변화해 간다. 모두가 서로 의존하고 있어 홀로는 독자적인 실체가 없다는 이 연기의 뜻에는 모든 것에는 각기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도 들어있다. 나와 내가 이어져 있으며 내가 우주 속에 있고 우주도 내 속에 있다. 한 알의 사과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사과가 동그란 것에 빨갛거나 푸른색, 깨물면 과즙이 터지는 새콤달콤한 맛과 향을 가진 과일로 다른 사물과 구분되는 본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과가 나무에서 이제 막 생겨나는 단계로 가보자. 사과나무에 떨어지는 빗방울, 그리고 흩날리게 하는 바람, 나무를 지탱하며 영양분을 공급하는 토양 등 그 모두가 사과나무를 성장시키고 동시에 나무의 본질을 구성하게 된다. 그 나무의 열매인 사과에도 비와 바람, 흙의 성분이 들어가 있으며 그 사과를 내가 먹어 몸에 흡수되면 내 몸에도 비와 바람과 흙의 성분이 곳곳에 스며들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우주 만물이 사과나무와 사과, 나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본질에서 서로 이어져 있으며 그 본질은 결코 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고 매 순간 변화하고 있다. 연기의 법칙에 시간이 개입하면 더욱 변화무쌍해진다. 지난 과거는 자취가 없어진다. 지금 순간은 과거가 되고 내일이 오늘이 된다. 오늘을 되돌려 어제로는 가지 못한다. 오늘을 살아 내일을 만드는 연기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다. 과거로 돌아가면 헤어진 남편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친구는 이미 남편과의 연기로 두 아이의 세상을 만들었고 이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중이다. 두 사람이 헤어졌어도 그녀에게 혹은 남편에게는 이미 상대와의 인연이 스며들어 있다.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기 위해 몇 번이나 도전하려 했다는 친구도 설령 여러 어려움을 딛고 도전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대가로 포기해야 했던 상황이 조건이 되어
지금 그녀의 인생을 어떤 색으로 물들여 놓았을지 알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에 머무는 것, 과거를 후회하며 고통에 빠지기보다 현재를 살며 온 힘으로 계속 자신의 선택을 향해 나아가는 일일 것이다. 60고개에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젊지 않은 나이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먼저 고유명사부터 잊어버리는 기억력 감퇴가 가장 두드러진다. 임기응변이나 운전같이 순발력이 필요한 일이 어렵게 느껴지고 지구력도 집중력도 약해진다. 마음은 앞서가는데 몸은 예전 같지 않아 마음의 속도에 따라 움직였다간 탈이 나고 만다. 거시기가 거시기하고 거시기해서 친구와의 수다는 이런 식이 된다. 최근에 VOD로 그 영화 봤는데 좋더라. 어떤 영화? 아,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누가 나온 건데? 아, 배우 이름도 생각 안 나. 걔 있잖아, 그 남자. 그 영상미가 끝내줬던 동성애 영화에 나왔던. 누구? 동성애 영화가 한두 편이냐. 아이 참, 그 누구냐. 그 같이 나온 배우는 죽었잖아. 아, 그래 그 남자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아깝더라. 그 영화에서 나온 걔가 주연이었는데 블라블라블라. 일찍 죽어 아까운 그 남자는 희슬해져. 그 영화는 브로큰백 마운틴. 같이 나온 걔는 제이크 질레날. 친구가 재미있게 본 영화는 프리즈너스. 듣다 보니 나도 본 영화였다. 거시기가 거시기하고 거시기했다는 개그 같은 대화지만 배우의 연기력과 감독의 연출 의도까지 읽어내는 수준 높은 영화 리뷰를 했다는 말씀이다. 3명이 되면 대화는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 장소는 콩다방. 뭐 마실래? 내가 주문할게. 나는 콜드브루 따뜻한 것. 저기요. 콜드브루는 원래 차게 먹는 거라서 따뜻한 건 없거든요. 콜드브루거든요. 차게 뽑아낸다는 뜻으로 콜드브루랍니다. 나는 캐러멜 프라치노. 프라푸치노. 프라치노가 아니고 프라푸치노. 프라푸치노는 별다방에만 있는 메뉴거든요. 뭐 그리 복잡해. 그냥 아메리카노. 그러고는 셋이서 서로 수정해주고 보완해주니 이런 게 집단 지성이라며 함께 웃는다. 이렇게 끼리끼리 만담할 때 간혹 기억력이 출중해 비웃는 태도로 지적하며 알려주는 이가 있다. 한 번은 프랑스 작가의 작품을 말하는데 작가 이름을 잘못 읽었다며 웃는 바람에 정작 하고 싶은 작품 이야기는 하지도 못하고 말았다. 작가 이름 제대로 못 읽은 게 뭐 어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닌데. 이런 뽐냄은 짜증난다. 좀 느리고 틀리면 어떤가 말이다.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고 공감하면 된다. 택시를 타고 예술의 전당이 기억 안 나 전설의 고향이라고 말했더니 기사가 알아듣고 데려다 줬다는 이야기가 농담만은 아닐 것 같다. 재치 있는 기사 양반 같으니라고. 남보다 빠른 속도로 알아내고 재빨리 거머쥐어야 했던 혹은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던 나이는 지났다. 남보다 먼저 알아채려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온몸을 짜내야 하는 시기를 지났으니 한편 얼마나 큰 축복인가. 경험의 순간을 천천히 음미한다. 명상 지도자이며 신경 심리학자인 릭 헨스는 서두르는 일상이 긴장 호르몬을 유발해 걱정과 짜증을 더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져서 붓다처럼 살기 위해서 그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뇌가 달라진다며 느림이 주는 느긋함과 행복감을 강조한다. 마음과 뇌는 연결되어 있다. 평소에 순간 집중과 마음 챙김으로 수련하면 뇌가 스스로 신경회로를 바꾸는 신경가소성에 따라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는 전전두엽의 피질이 활성화된다. 리켄스는 긍정적인 경험을 내면화하기 위한 수련으로 경험의 순간을 재빨리 흘려보내지 말고 천천히 음미할 것을 권한다. 어떤 일에 주의를 오래 기울일수록 정서적 자극을 더 받고 더 많은 뉴런이 연결되어 작동하면서
기억의 흔적은 강화된다. 60대가 되어 좋은 점을 생각해보자. 첫 번째, 서두르지 않는다.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은 이제 금지다. 잘못하면 넘어지고 그러다 크게 다치는 수가 있다. 녹색 전멸등이 깜박거릴 때 멀리서부터 달려오는 사람들 곁에서 혼자 잠시 멈추고 다음을 기다리면 공연이 뻘쭘하기도 하지만 하다 보면 의외로 작은 뿌듯함이 있다. 분초를 다툴 일이 없는 우리는 품위를 지킬 나이니까. 두 번째, 남 흉보는 일을 덜한다. 친구가 멍청한 짓을 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해도 들어주고 이해해준다. 나도 그러는데 뭘. 같이 멍청한 짓 하며 늙어가자고요.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세 번째, 욕심이 덜 생긴다. 많이 가져봐야 뭐해? 어차피 쓸 때도 많지 않은데. 얼마나 가졌든 감사하며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고 아껴 쓰며 늙어갈 수 있게 되었다. 네 번째, 느리게 살다 보니 눈에 들어오는 것이 많다. 예전에는 갈 곳만 보느라 하늘도 나무도 구름도 그저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아파트 정원에 핀 작은 풀꽃도 보이고 푸른 이파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도 보인다. 멈춰서서 자세히 보면 더 예쁘다. 다섯 번째, 후회 같은 건 개나 줘버리자. 회한은 있지만 후회해봤자 못할 것인가. 지난 일을 되돌리며 애써봐야 쓸데없음을 알게 된다. 리켄슨과 같은 뇌 과학자들이 권하는 느림을 실천하기 딱 좋은 나이가 60대이다. 어차피 머리는 재빠르게 돌지 않고 시간은 많으니 애써 서두를 필요도 없자는가. 바삐 걷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을 뿐인데 입원해야 하는 일이 생기고 급히 먹다 사례가 들려 사람 많은 식당에서 연신 잔기침을 해대는 낭패를 겪는 이들에게 유효한 처방이다. 남의 말을 끝까지 듣고 식사를 천천히 하고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는 느림의 일상은 통찰력과 주의력을 높여주고 내면의 평화를 높여준다. 멀티태스킹을 멈추자. 여자들이 잘한다. 한 번에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 멀티태스킹을 이제는 멈추자. 여러 작업을 한 번에 하면 우리 마음은 현재에 머물지 못한다. 마음 챙김의 목표 중 하나는 마음이 떠돌지 않게 지금 여기에 두는 것이다. 한꺼번에 많은 일을 처리하는 기계와 같은 유능함과 합리성의 허울에 길든 여성은 특히 이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지금도 나는 그 습관을 다 버리지 못하고 있다. 오전 중에 강아지 산책과 빨래, 청소, 저녁에 먹을 찬거리를 사두는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을 한꺼번에 처리할 방법부터 찾는다.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면서 장바구니도 들고 가서 잠시 마트 앞에 강아지를 묶어놓고 장을 보고 나와야지. 그 전에 청소를 끝내야 하는데 먼저 세탁기를 돌려놓으면 청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빨래를 넣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2시간이 지나면 나는 한가한 몸이 될 거니 느긋하게 쉬어야지 라고 머리가 팍팍 돌아간다. 세탁기 알림음이 울리기 전에 청소를 끝내기 위해 빠르게 이방저방을 발바닥에 땀나게 오가고 그러면서 한 손에는 걸레를 들고 선반이나 청소기가 들어가지 않는 곳을 걸레질하며 재빨리 청소와 빨래를 끝낸다. 난 역시 유능해.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 동네를 빠른 속도로 한 바퀴 산책한 다음 마트 입구에 강아지를 묶어두고는 혹시 나를 찾으면서 불안해하거나 지나가는 아이를 보고 짖지는 않을지 걱정되어 서둘러 장보기를 한다. 필요한 물건을 마구 바구니에 넣고 계산하고 한 손으로 강아지를 끌고 한 손에는 찬거리를 들고 낑낑대며 재빨리 집으로 돌아오니 할 일이 끝났군. 이제야 해방이다. 이러고 나면 마음의 여유를 누리게 될까. 여러 일을 잽싸게 해치워 시간을 벌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커피잔을 들고 텔레비전 채널을 10여 군데 돌리면서 뭐가 재미있나 쿡쿡쿡 이것도 좀 보고 저것도 좀 보다가 흥미를 못 느껴 던지고 나니
별로 할 일이 없다. 심심하다. 누구 불러내서 공원길에서 수다나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또 다른 거리를 찾는다. 시간을 벌기 위해 두세 가지를 한 번에 해치우고 시간이 남아 다른 일을 만들고 그 일을 하면서 또 바쁘다. 바쁘게 일하고 시간을 남기고 그 시간을 쓰기 위해 뭔가 일거리를 만들고 이것이 멀티태스킹의 유능함과 합리가 남겨준 습관이다. 쓸데없이 마음을 급하게 하고 시간을 좀먹는 주범 중 하나로 늘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뺄 수 없다. 모처럼 책이라도 읽을라 치면 알람 소리가 연신 울려댄다. 당장 확인해야 할 거리가 없는데도 읽던 책은 덮어두고 폰을 집어든다. 동창의 대화방에서 날씨가 어떻다느니 어제는 어디를 갔고 뭘 먹었느니 하며 시시콜콜한 일상이 톡으로 날아온다. 읽었으니 한두 마디 답을 해야 할 것 같아 영양가 없는 말과 이모티콘을 남긴다. 뉴스도 읽고 음악도 듣다 보니 어느덧 시간은 날아가고 괜히 마음이 바빠진다. 일상에서 하는 느림 수련. 순간에 집중하며 평온한 마음을 갖기 위해 일상에서 하는 느림의 수련을 제안해 보려 한다. 쉽게 할 수 있는 세 가지만 함께 해보기로 하자. 첫 번째, 말을 줄인다. 느림의 첫 번째는 말을 줄이는 것. 그 대신 남의 말을 듣는데 집중한다. 해보면 쉽지만은 않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내 말을 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린다. 내가 더 말을 잘할 것 같고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조급함을 달래고 가만히 침묵하며 듣기는 어렵지만 참아가며 해보면 마음이 안정되고 점점 집중하기가 쉬워진다.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 손놀림 등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좋다. 관찰력과 주의력이 크게 향상된다. 두 번째, 여러 일을 동시에 하지 않는다. 바삐 살 때 요긴했던 멀티태스킹을 이제는 끝내자.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 밥을 먹을 때는 요리 하나하나의 맛에 집중하고 차를 마실 때는 천천히 차의 색과 향과 맛을 음미한다.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도 떠오르는 장면과 글 한마디의 묘미에 이어 따라오는 상상의 세계에 뇌를 맡기자. 세 번째, 스마트폰을 쥐고 다니지 않는다. SNS를 끊을 수 없다면 하루 두세 차례 시간을 정해서 확인하면 된다. 즉시 확인하고 답변해야 할 급한 일은 사실 거의 없다. 깜빡 집에 놓고 나가서 바깥에 있는 동안 전화기가 궁금했지만 돌아와 켜보면 스팸 문자만 와 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루에 몇 번이나 엄마를 찾는 아이가 있던 바쁘게 살던 시기는 지났다. 잘 죽기 위해 잘 사는 법. 죽음의 절박함이 삶의 가치를 더한다. 잘 죽기 위해 잘 사는 법을 이슈로 코칭을 이어갔다. 건강관리와 노후자금 등 구체적인 계획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와 마음 공부까지 각자 자신의 미션을 만들었다. 50대 후반 남성. 제 인생의 3분의 2 지점에 도달했다고 여기고 남은 인생의 목표와 할 일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죽음이라기보다 꼬린 지점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라고 여기면서 충실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무해질 때마다 오늘의 대화와 깨달음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앞으로의 지침을 만들어서 보여주었다. 가족에게 잘할 것. 일주일의 하루는 가족을 기쁘게 하는 날로 정한다. 새로운 공부를 한다. 외국어 배우기, 잘하지 못하는 운동이나 레저 해보기, 요리나 텃밭 가꾸기 등 생활 공부도 포함한다.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고 새로운 목표를 만든다. 노후에 필요한 돈을 계산해보고 예순이 되기 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울 방법을 찾거나 안 되면 가진 돈으로 노후 생활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한다. 60대 중반 여성.
아직은 젊다고 자신하면서 게을렀던 마음을 반성했습니다. 운전이나 여행 등 누구의 도움 없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10여 년 정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잘 늙기 위해 하루하루를 더욱 충실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현재를 잘 사는 게 미래의 두려움을 없애줄 것 같아요. 그녀의 다짐은 이렇다. 가족뿐 아니라 친구끼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지지 모임을 만들겠다. 그들이 나를 지지하는 만큼 나도 그들을 지지할 수 있도록 자비와 배려심을 계속 키우겠다.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도록 마음챙김 수련을 열심히 하겠다. 웰다잉을 위해 연명 의료 결정과 사전 유언 작성 등 미리 준비할 것을 알아보고 실천한다. 건강관리를 위하여 소식과 균형 있는 식단을 꼭 지키고 매일 1시간 이상 걷는다. 50대 후반 여성.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가끔은 그게 지나쳐서 허무하게 빠지곤 합니다. 그 허무를 핑계로 게으르게 살기도 하고요. 저는 오늘 코칭을 통해 오히려 좀 더 치열하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죽음보다 삶 쪽으로 더 시선을 돌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런 지침을 세웠다. 현재의 직장에서 정년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더 좋아하는 일을 찾아 전업해보기. 두 아이를 분가시키면 도심을 떠나 전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 세우기. 은퇴 후 시간을 보낼 즐거운 취미 생활을 위해 지금부터 배우고 훈련하기. 책 읽고 쓰기를 꾸준히 하기. 1년에 한 권은 전자책으로 엮어내기. 60대 초반 남성. 최근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실감하고 있던 터라 죽음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첫 화두였는데 죽음을 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니 오히려 그 걱정에서도 조금 노연한 기분입니다. 그는 이런 계획들을 세웠다. 지금 나의 재무 상황을 전문가에게 상담해서 장기 계획을 만든다. 그에 따라 자녀의 지원 규모를 정하고 노후 생활을 설계할 것. 건강에 도움이 되는 취미 생활을 꾸준히 할 것. 등산보다는 무리가 적은 걷기와 수영 같은 걸로 종목을 바꿀 것. 정기적으로 갖는 대학 동창들과의 골프 모임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그만큼의 경비를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것. 매일 아침 짧게라도 명상하기를 빠뜨리지 말고 마음 공부 모임에 자주 참석할 것. 염사라는 것이 있다. 늘 죽음을 생각한다는 뜻이다. 염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늘 정사를 생각한다.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 언제 죽을지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언제나 죽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 오로지 자기 내면의 신념에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염사란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삶으로써 속세의 애욕을 떨쳐내려 노력하는 것을 뜻한다. 페이융이 초조하지 않게 사는 법이라는 책에서 한 말이다. 죽음을 상상하며 산다는 건 비관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음을 체감하는 희열이다. 삶이 죽음의 과정이라는 깨달음은 죽음이 부질없는 소멸이 아니라 무한으로 확장하는 완성이라는 성찰로 이어진다. 새로운 질문이 새로운 시간을 만든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108가지 질문. 상실과 죽음의 두려움으로 불안할 때. 상실, 그 자체보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 상실과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하게 숨쉬고 사랑하는 이 시간이 더 소중하게 다가올 질문을 해보자. 90일. 잃을까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92.
그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두렵다면 왜 그럴까요? 93. 최근에 마음을 아프게 한 상실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94. 그 상실이 당신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95. 상실 후에 새롭게 느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96. 상실의 두려움으로 불안할 때 마음을 안정시키는 당신의 비법은 무엇인가요? 97. 상실의 아픔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98. 죽음을 생각한 적이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였나요? 99. 죽음을 생각한다면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요? 100. 생이 하루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101. 생이 일주일 남았다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102. 생이 1년 남았다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103. 자신이 사라진 뒤에 가장 염려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104. 오늘 자신의 사망보고를 낸다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묘사하게 될까요? 105. 죽기 전 가까운 사람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106. 당신의 인생을 한 편의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제목을 붙이고 싶은가요? 107. 평화로운 죽음을 준비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08. 당신의 죽음에 대해 의논하고 싶은 첫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